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직 형사로서 수많은 사건 현장을 누비며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마주해왔던 평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또 하나 우리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참혹한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단순히 뉴스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지나가는 흔한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치기도 전에 길거리에서 차가운 흉기에 쓰러져간 한 여고생의 비극,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하고 비열한 인간 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형사로서의 직관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그저 사는 게 재미없어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이 사건을 포장하고 있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길을 걷다가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사건의 타임라인을 하나씩 짚어보며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이면의 단서들과 범인의 교활한 알리바이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은 얼마 전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광주 광산구의 한 한적한 인도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겨우 17살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응급구조사라는 멋진 꿈을 이루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독서실에서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아주 평범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죠. 그런데 이때 20대 남성 장모 씨가 나타나 이 여학생을 향해 잔인하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학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반대편 인도에서 달려와 도와주려던 또래 남학생마저 흉기에 찔려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남학생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우리의 소중한 여고생은 결국 병원으로 옮겨진 뒤 차가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범인 장 씨는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해둔 차량과 택시를 번갈아 타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고 사건 발생 11시간 만에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형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체포 직후 장 씨가 경찰 조사에서 내뱉은 첫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다가 마침 여학생이 혼자 지나가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기가 막힌 진술이 현재 언론을 통해 보도된 공식 내용의 전부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저는 이 범인의 진술을 듣는 순간 수사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직 형사로서 강한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는 게 재미없어서 충동적으로 그랬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우연입니까?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와 제가 분석한 타임라인을 보면 이자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이자 처벌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계산 속에서 나온 알리바이입니다. 왜냐고요? 첫째, 이자는 범행 이틀 전부터 이미 흉기를 2점이나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왜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을 찌를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들고 다닙니까? 둘째, 사건 당일 범인의 동선을 보십시오. 이자는 홀로 걸어가는 여고생을 차량으로 먼저 앞지른 뒤 가로등 불빛도 희미하고 사람의 발길이 뜸한 으슥한 골목길 목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걸어오는 속도와 위치를 정확히 계산하고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범행 이후의 행동은 더 기가 막힙니다.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과 택시를 갈아타는 치밀함을 보입니까? 범행 도구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인근 풀숲에 은닉하고 옷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을 지우기 위해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형사로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획범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살을 시도하려던 흔적이나 저항한 정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는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여학생을 노렸을까요? 범죄 심리학과 제 수사 경험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이자는 이른바 공간 점유형 트롤러의 성향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괴물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인간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듯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어두운 공간을 선점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분노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범인은 법정에서 여학생인 줄 몰랐다, 눈에 뵈는 게 없었다며 억울한 척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자리에 저처럼 덩치가 건장한 남성 형사나 자신보다 힘이 세 보이는 사람이 지나갔다면 과연 흉기를 들고 덤벼들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철저하게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다칠까봐 두렵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애고가 누구보다 강한 비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순천에서 벌어졌던 박대성 사건 기억하시죠? 지나가는 남성들은 다 패스하고 가장 약한 어린 여성만을 골라 뒤를 밟아 공격했던 그 패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결코 원인을 알 수 없는 묻지마 범죄가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왜 그랬냐고 묻지 말아달라는 가해자의 판에 선 잘못된 카테고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비열한 약자 대상 살인범죄라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비참한 인생에 대한 분풀이와 화풀이를 감히 저항할 힘도 없는 가장 약한 존재에게 폭발시킨 아주 잔인하고 비열한 강력범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건의 진실이 보이십니까? 범인은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자신의 잔혹한 살인 계획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철저하게 무기를 준비했고 약한 대상을 물색했으며 범행 후에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범인의 얄팍한 거짓 진술에 휘둘려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록을 남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자의 왜곡된 범죄의식을 철저하게 추궁하고 법정에서 가장 무거운 엄벌이 내려지도록 죄의 무게를 명확히 달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제 가슴이 너무나도 아픈 이유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또 한 번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라면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도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소리 높여 말하던 그 한적한 도심의 사각지대. 그곳에 CCTV 한 대, 가로등 한 줄기만 더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이 비극을 막을 수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꿈 많던 여고생의 명복을 빌며 위험을 무릅쓰고 의롭게 뛰어들었다가 부상을 당한 남학생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열한 범죄자들의 수법과 실체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비극은 언제든 우리 가족, 우리 아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라는 이름 뒤에 범인을 숨겨주지 않도록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범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댓글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